안녕하세요. 시어머니 때문에 많이 골치 아파서 여기다가 글도 자주 썼었는데 생각보다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되었어요. 역시 눈눈이는 진리였나 봅니다. 전에 썼던 제 얘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다시 얘기 올려볼게요. 저는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신혼부부 새댁이고요. 아직 아이는 없어요. 친정은 아랫지방에 살고 계셔서 차로 5시간이 넘게 걸리고 시댁은 무지 가깝습니다. 차로 10에서 20분 정도 걸리는 가까운 거리이기도 하고 시아버지는 타 지역에 따로 사시며 연락을 안 하기 때문에 사실상 홀 시어머니만 계신다고 봐야 합니다. 문제는 시어머니가 결혼 초부터 자꾸 상한 식재료를 주신다는 겁니다. 지금은 퇴치되었지만요. 저는 3교대 근무하느라 낮에 집에 있을 때가 종종 있는데 꼭 그럴 때마다 저를 부르셨어요. 마트에 가셔서 장을 좀 많이 봤다고 저희랑 나눠서 먹고 싶다고 하시며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셨습니다. 알밤도 한 푸대 사셔서 저희한테 반 나눠주실 때도 있었고 1+1으로 요구르트 묶음을 한 보따리 사셔선 꼭 저희에게 나눠주세요. 뭐 고구마, 배, 당근 이런 것도 많이 사셔서는 꼭 저희한테 나눠주셨고 콩나물이나 미역 줄기 같은 것도 꼭 많이 사신 후에 저희를 나눠주세요. 저희는 솔직히 집에서 집밥 잘 못 먹거든요. 앞서 말했듯이 저는 3교대고 남편은 아침 일찍 나가 구내식당에서 밥 먹고 어쩔 땐 저녁까지 먹고 들어옵니다. 그렇다 보니 집에서 같이 밥 먹는 시간이 드물어서 아예 연애 때부터 그 부분은 합의 보고 결혼했어요. 식사 같이 하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되는 사람이 해서 먹자고. 그래서 제가 늦게 들어올 땐 남편이 밥 해놓고 기다릴 때도 있었고 그 반대 경우에는 제가 밥을 할 때도 많지만 배달 음식이나 외식하는 경우도 많았어요. 좌우지간 밥으로는 단 한 번도 싸운 적 없네요. 뭐 그렇잖아요. 서로 직장이 바쁘니까요. 나중에 아이 생기면 다시 라이프 스타일을 조절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결혼을 일찍 한 편이라 이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. 문제는 저희가 괜찮다는데도 시어머님이 자꾸 저희 밥 걱정을 하세요. 아무리 그래도 집에서 밥은 좀 해 먹어야 하지 않겠니? 둘이 시간 맞춰 먹기도 힘든데 어쩌다 한 번이라도 집에서 밥을 좀 해 먹어. 네, 어머님. 저희도 그러려고는 하지만 둘 다 너무 바빠서요. 장을 안 봐서 그렇다. 집에 식재료가 있으면 밥을 해 먹게 마련이야. 시어머니는 이따금 저희 집에 오시면 늘 냉장고를 여시곤 신혼부부 냉장고가 이렇게 비어서야 되겠냐며 타박하셨어요. 그런데 그 화살이 은근히 저에게 오곤 했죠. 아무리 그래도 여자가 집에 오면 반찬 좀 해놓고 그래야 하지 않겠냐고. 업무 강도가 너무 빡센 곳이라 솔직히 집에 들어오면 파김치가 되어 올 때가 많았고 이렇게 바쁘기에 사실 결혼도 미루고 싶었지만 빨리 하라고 재촉한 건 시어머니였어요. 이런 상황 될 거 뻔한데도 시어머니는 늘 제가 바쁜 것에 불만을 가지셨어요. 몇 년만 더 버티면 직급 올라가는데 애 낳기 전에 관두라고 하시질 않나. 그런 점들에 있어서 영락없는 옛날 시어머니였습니다. 결혼 전에는 세상 쿨하고 시대 흐름 다 따라잡는 트렌디한 시어머니인 척 저희에게 관심도 안 주시는 듯 하더니 막상 신혼집을 어쩌다 시댁 근처에 잡게 되니 저희 부부에게 아니 저에게 뭔가 기대가 많으신 듯 했습니다. 그럴 만도 하신 게 남편이 장남이었거든요. 제가 첫 며느리.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집에서 요리 젬병이거나 살림을 아예 손 놓는 편도 아닌데 너무 바빠서 매 끼니를 잘 챙겨서 해먹진 못해요. 그런데 어머님은 제 남편이 하루 최소 2번은 집에서 집밥 먹길 바라셨네요. 남편 구내식당이 엄청 잘 나오는 걸로 유명해요. 그런데도 회사에서 밥 먹는다고 하면 짠하게 보시고 한 번은 사진까지 찍어서 보여드렸는데도 집밥만 하겠냐 하시며 그놈의 집밥, 집밥, 집밥. 남편이 제발 그러지 좀 말라고 짜증을 내도 매일 도돌이표였습니다.
꿀 같은 신혼에 그래서 남편이랑 싸우기도 많이 했죠. 아니, 싸웠다기보단 제 일방적인 화냄이었지만요. 어머님은 나 바쁜 거 아시면서 왜 자꾸 자기한테 집밥해주길 바라시는 거야? 나는 쉬지도 말라는 건가? 어머님 전화 올 때마다 스트레스 받아. 첫 마디가 오늘은 뭐 먹었니? 잖아. 그러지 마시라고 하는데도 자꾸 그러시네. 미안해 여보. 내가 한 번 더 잘 말해볼게. 하지만 어머님의 집밥 타령은 별로 사그라들지 않았네요.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작전을 바꾸셨는지 저에게 식재료를 주기 시작하셨어요. 아무래도 재료가 있으면 아까워서라도 해먹지 않겠냐 하시는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. 처음엔 구황작물 위주로 고구마나 감자 같은 걸 그렇게 자주 주셨어요. 단호박도 한 서너 개 받은 듯 합니다. 열심히 해먹긴 했지만 양이 워낙 많다 보니 3분의 1은 상해서 버리게 되더라고요. 참다 못한 남편이 우리 다 못 먹어서 버리게 되니 그만 좀 주시라 하는데도 또 주시더라고요. 저희가 일부러 안 받으려고 시댁에서 오라시는데도 안 가고 있으면 택시 타고서라도 주러 오세요. 그렇게 오시면 또 냉장고 보시며 잔소리 한 바가지. 그러시더니 보관 오래가는 재료를 자꾸 줘서 그러는 것 같다며 중얼중얼 하시더니 그 다음에 오실 때는 콩나물이랑 버섯, 애호박 이런 걸 막 주시더라고요. 그냥 장을 봐서 택시를 타고 저희 집에 오셔서 냉장고에 넣고 가세요. 저도 스트레스 받지만 남편 역시 화가 나서 막 내지를 때도 많았어요. 그만 좀 하세요. 저희가 필요하면 알아서 장 봐요. 엄마가 자꾸 이러니까 와이프가 스트레스 받잖아. 시간이 없어서 못 먹는다고요. 버리는 것도 일이고 돈이에요, 엄마. 맞아요, 어머님. 어머님 주시는 거 다 먹고 싶지만 저희 집에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돼요. 그러다 보면 식재료 다 못 해먹고 상하고요. 여기 음식물 쓰레기 버릴 때 다 키로로 환산돼서 많이 버리면 그만큼 돈도 많이 내야 하는 거예요, 어머님. 아니, 왜 이걸 못 해먹냐, 이 말이야. 내가 해준다 해도 싫다 하고, 재료를 사다 줘도 싫다 하고, 도시락이라도 좀 싸다가 먹어, 그렇게 바쁘면. 바깥 음식, 그거 얼마나 몸에 안 좋은지 아냐? 엄마, 바빠 죽겠는데 무슨 도시락이야. 10분만 시간 내면 반찬이 3개다, 응? 엄마 말 들어서 냉장고 재료 제때제때 해서 먹어. 그렇게 호통치고 돌아가시면 저랑 남편은 기력이 다 빠질 정도였죠. 그 작전도 안 통한다 생각하셨는지 이제는 유통기한 얼마 안 남은 두부나 상하기 직전의 콩나물, 시들시들한 알배추 같은 걸 주시더라고요. 싫다고 해도 기어이 차 트렁크에 넣으시고는 이거 오늘이나 내일 안 먹으면 못 먹어. 꼭 해먹어. 식재료 버리는 게 얼마나 큰 죄인데. 오늘 집에 들어가면 가자마자 누워있지 말고 데쳐서라도 해먹어라. 한마디 하시는데 꼭 저를 보시며 말씀하시더라고요. 제가 해서 남편 해먹여라 이거죠. 이런 일이 잦아지니 저는 더 이상 시댁에 가기 싫어졌어요. 가까이 사는 게 너무 지옥 같고 냉장고 쳐다보기도 싫더라고요. 시댁에서 가져온 식재료는 최대한 해먹어도 반 이상 남아서 버리게 되었는데 그 담당은 모두 남편이 하게 되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 남편도 짜증내고 미치겠더라고요. 시어머니는 저희가 집에 안 오니 더 이상 찾아오기도 힘드셨는지 이젠 택배를 보내기 시작하셨습니다. 내용물이요? 역시나 상하기 직전의 가지, 산지 며칠 되어 대가리가 거뭇거뭇한 콩나물, 유통기한 하루 남은 소고기 등 그런 걸 그렇게 보내시더라고요. 2주에 한 번씩이요. 미치겠더라고요. 버리는 것도 일이고 남편이랑도 점점 사이 안 좋아지는 것 같고요. 왜 그렇게 저희 집밥 해먹는 곳에 집착하시는지 이해가 안 갈 정도였고 왜 시댁 때문에 이혼하나 그 심정이 이해가 가더라고요. 제가 참다 못해 친정엄마한테 다 말했습니다. 워낙에 걱정시켜드리는 거 제 체질 아니라 학교 다닐 때도 힘든 일 말 잘 안 했었는데요.
제 얘기 들으신 친정엄마는 그야말로 극대노하시며 시어머니 미쳤다고 막 욕하시더라고요. 아니, 제일 좋고 제일 신선한 재료를 줘도 모자랄 판에 다 상에 빠진 음식을, 아니, 식재료를 보낸다고? 니네 시어머니 제정신이라니? 엄마, 몰라. 그런 거 보내놓으시군. 시간 없다며 빨리 음식 해먹으라고 성하셔. 설마 버리겠냐 하는 마음이신 거지. 시어머니는 식재료 항상 아껴서 쓰시니까. 아니, 그게 말이 되는 얘기야? 일하느라 시간도 없는 애한테. 나 원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. 친정엄마는 며칠을 열을 내시며 분을 삭히지 못하시더니 어느 날 저에게 시어머니 택배 받을 주소를 좀 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. 제가 왜 그러냐고 묻자 생각이 있으시다며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. 그리고 그 다음 주 친정엄마가 무슨 생각으로 저에게 시어머니 주소를 물어보셨는지 알게 되었죠. 저희 친척이 표고버섯을 재배하시는데 그분께 전화해서 폐기 처리 직전인 상품들을 모아서 보내달라 하셨다네요. 그리고 그것들을 큰 택배 박스에 넣어서 시어머니께 보내드렸답니다. 그리고서는 혼자 사시는데 건강 관리하셔야 되지 않겠냐면서 마음이 쓰여 보낸다고 전화 드렸대요. 시어머니는 당연히 얼떨떨해 하셨다고 해요. 기분 나쁘셨겠죠. 최고급 상품도 아니고 시들시들한 버섯이니 말이에요. 그 다음은 마트에서 마늘종, 상추, 마늘, 애호박 같은 것들을 잔뜩 사다가 시들시들 할 때쯤 택배로 보내드렸다네요. 시어머니가 저희한테 하신 거랑 똑같이요. 그래도 뒤탈만은 없게 죄다 유기농을 사셨고 너무 좋은 상품이라 안 사돈 생각나서 사셨다며 시어머니가 저희한테 하신 말씀이랑 똑같이 거기 유기농 써져 있는 거 보이시죠? 이거 다 좋은 상품들이에요. 받자마자 요리 안 하시면 괜히 아까운 재료 버리게 되니 꼭 오늘 요리해서 드세요. 아셨죠? 그러셨다네요. 친정엄마가 그렇게 세 번째 택배를 보내드린 날 시어머니가 저한테 전화하시더라고요. 혹시 친정어머니한테 얘기했니? 무슨 얘기요? 아니, 안사돈께서 자꾸 식재료를 보내주시는데, 어머, 어머님께서 저희 챙겨주시는 것처럼 친정어머니도 어머님 생각해서 보내주시나 보네요. 저는 처음에 어머니 심정 잘 이해 못했는데 어르신들은 다 같은 맘인가 보네요. 아니, 그게 나는 좀 그렇더라고. 왜요? 시어머니는 뭔가 말할 듯 말 듯 불쾌한 티를 은근히 내시다가 이제 안 보내셔도 된다고 그러렴. 음식은 내가 알아서 해다 먹을 테니까. 네? 어머님 생각해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? 어머님도 저희한테 아니, 알아서 해먹겠다고. 그러니까 그만 보내시라고 해. 알겠으니까. 라고 하시며 화를 버럭 내시더라고요. 그리고 저희한테 상한 식재료 보내시는 것도 그만두시더라고요. 친정엄마한테 말씀드리니 그럴 줄 알았다면서 저희 시어머니가 저 다루는 방법이 너무 고약하다면서 앞으로 얼굴 붉히고 살 거 감안하고 일부러 똑같이 개념 없이 나갔다면서 또 그런 일 생기면 이제 저랑 얘기 안 하고 이서방이랑 얘기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. 본인 엄마를 자식이 막지 못하고 계속 그런 식재료를 1년 가까이 받아온 제 남편이 제일 큰 책임이라면서요.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로 저희한테 된통 화나셨는지 거의 연락 없으시고요. 속 없는 남편은 이제 냉장고 쾌적해졌다면서 너무 좋다고 철 모르는 소리나 하고 있네요. 해결이 되긴 했지만 마음 한구석 찝찝한 건 어쩔 수가 없네요. 밥 관련해서 뭔가 트라우마가 있으신 모양일까요? 왜 이렇게 집밥에 집착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. 시부모님이 남편 어릴 때까지만 해도 많이 어렵게 사시다가 자수성가하신 케이스라고 하던데 그런 면 때문에 더 그러시는 걸까요? 식재료 버려질까 아까우니 등 떠밀려 반찬 해먹을 거라는 생각을 어찌 하시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.
아무튼 지금은 그냥 대면대면하게 적당히 연락하고 거리 두며 지내고 있고요. 남편도 지금을 훨씬 편안해 합니다. 저희도 잡음 없이 잘 지내고 있고요.